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긴 추석 연휴를 끝내고 맞이한 오랜만의 청약이었죠. 제닉스 1일차 마감 상황 살펴보고요. 2일차 예상치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청약 건수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신형에 18,470건, KB에는 66,961건이 참여하면서 총 85,431건이 들어왔고요. 보시다시피 KB의 청약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신형에 비해서 3배 이상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형은 균등이 4.02주로 끝났고 KB는 이미 0.12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균등은 내일도요, 아마 신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증거금은 신형에 716억 원, KB에는 513억 원이 들어왔네요. 총 1229억 원. 계좌수 대비해서는 KB가 증거금 수준이 좀 낮고 신형은 KB에 비해서 높은 모습이에요. 그만큼 KB에는 균등만 참여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고 신형은 비례까지 참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래도 청약 한도의 차이가 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1인당 청약 금액이 계산해보면 약 144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막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증권사가 두 군데로 나뉘는 데다가 참 결정을 하기가 애매한 청약이 되어버려서 1일차에는 증거금이 덜 들어온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최근의 공모주들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의 청약 건수는 TDS팜하고 가장 비슷하네요. TDS팜은 유통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로 사이즈 매력이 워낙에 커서 인기가 엄청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는 참여도가 그래도 높은 편이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일차 청약 건수를 예상해보기 위해서 1일차의 건수가 비슷했던 종목들을 한번 골라봤어요. 그러면 TDS팜, 아이빔 테크놀로지, 엑셀세라퓨틱스, 라메디텍 이 정도가 있는데요. 최근 순서대로. 이 중에서도 8만 건을 넘겼던 TDS팜과 라메디텍을 참고를 해본다면 내일은 총 한 28만 건에서 29만 건까지도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근데 제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간사 중에 KB가 있기는 하지만 신형, 대표적으로 신형이 껴있습니다. 신형증권은 타 증권사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계좌수가 적은 마이너 증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28만에서 29만 건에는 못 미칠 수 있다라고 봤고요. 총 24만 건 정도를 예상해 봤습니다. 신형의 12만 건, KB의 12만 건.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이요. 신형은 0.62주, KB는 0.07주. 이렇게 계산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균등만 참여하실 분들은 물론 신형은 최소 청약 수량이 50주고 KB는 10주, 필요한 증거금이 5배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참여하는 거 받을 확률이 높아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100만 원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면 균등은 신형에 참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총 2.67조 원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신형의 2.52조, KB에는 0.15조. 네. 내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비례 경쟁률도 뭐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비례 한 주를 딱 노린다고 하면은 KB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소리기는 한데 경쟁률에서 유리한 부분을 균등 확률에서 너무나 또 까먹기 때문에 어디가 더 좋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 오늘 영상에서 언급을 했듯이 청약할 때 조금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비례 배정 물량이 8,250주로 굉장히 적고 이게 청약 단위가 높은 순서대로 한 주씩 배정이 될 거란 말이죠. 즉 우대 등급부터 순차적으로 한 주씩 가져가게 될 거라는 소리고요. 결국에는 우대 등급의 청약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소수점이 0.6 이상으로 계산이 된다고 해도 비례를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하기로는 550주가 소수점이 0.60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0% 일반 등급인 500주까지만 가능한 분들은 비례 청약의 의미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550주는 소수점이 0.6 이상이기는 하지만 비례 배정의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600주? 600주도 완전히 안전한 구간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사실. 그 이상을 청약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대한 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청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수점 좀 높여서. 그리고 신형증권은 뭐 내일 경쟁률에 따라서 가성비 맞춰서 가성비 있게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KB의 우대 등급이면 그냥 KB의 비례 한 주만 노리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돈을 조금 더 쓰고 신형에서 2주까지 노리는 게 좋을 것인지 요거는 기대 수익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좀 판단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표를 작성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왼쪽 신형에 3,000주를 청약해서 비례 2주를 노리게 되는 경우 기대 수익을 작성해 놓은 표고 오른쪽은 KB에 한 700주 청약을 해서 비례 한 주를 노리게 되는 경우 기대 수익을 기재해 뒀습니다. 각각 증거금에 대한 4일치 파킹 이자와 대출 이자도 같이 적어뒀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에서 파킹 이자를 뺀 값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신형에 2주를 받았을 때 50% 기준의 기대 수익은 약 22,500원. KB에서 한 주를 받았을 때 50% 기대 수익은 약 16,000원. 근데 신형이 또 균등해서 한 주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혹시나 한 주를 받게 된다면 기대 수익은 또 빵 뛸 거고요. 어쨌든 50% 기준으로 지금 신형이 조금 더 높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50% 혹은 그 이상까지도 보신다면 기대 수익의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니까요. 그냥 돈을 더 써서 신형에 청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근데 제 예상 경쟁률과 예상 기대 수익률 기준이고요. 내일 좀 정확한 청약 경쟁률 추이를 반영해서 다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경쟁률 라이브에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라이브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